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미국의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켜짐과 꺼짐을 반복합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오늘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요, 혼조세입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던 코스피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까지 소폭 하락 중인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모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지금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꺼내 보도록 할 텐데, 새롭게 추가된 게 이 지역 균형 뉴딜. 그 핵심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으로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관심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10조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이전에 있었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연속성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들의 뉴스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시 시간대를 보니까 오전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제법 반납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언제든 반복돼서 나올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판 뉴딜의 연속성에 대한 내용들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단어가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테고 여러 차례 또 언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벌써 한 5번째 강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해왔던 내용인데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워낙에 또 굵직하고 나라에서도 밀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증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그동안에 증시의 꾸준한 상승세의 모습은 뭐 첫 번째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었거든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경기 부양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나올 키워드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대표적인 뉴스를 좀 발췌를 해왔는데요. 10조 원 투입에 대한 뉴스가 좀 자극적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줄 라인을 보게 되면은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에 뭐 데이터 댐을 위한 발언, 해상 풍력에 대한 발언, 뭐 그린 스마트 스쿨, 뭐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들이 언급될 때마다 사실 관련한 주식들도 좀 많이 움직였었죠. 일단은 뭐 그 지역군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가서 꺼내왔었던 키워드였거든요. 데이터 댐, 뭐 해상풍력 이들 내용이 나왔을 때도 당시에도 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풍력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뉴딜 행보에 대한 내용들은 반복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한국판 뉴딜 또 이번에 스마트 시티 얘기 나왔지만은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이런 단어만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모두 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가져져 있고 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라는 키워드를 좀 카테고리별로 알아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것 드리겠고요. 다음 기사글도 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 현장을 방문하면서요. 이 내용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 스마트 시티의 뼈대가 되는 도로, 철도, SOC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고 이것이 이제 인프라 디지털화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에 대한 키워드가 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 대한 색깔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보시게 되면은 그린 뉴딜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보신다라면은 추세가 꾸준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프라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텐데, 자, 오늘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바로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6%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누리텔레콤이 오늘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9,500원 근처까지 가서 상한가 도달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승폭을 제법 많이 반납을 했고, 그러네요. 옴니 시스템 종목도 음봉이 나와 있지만 오늘 반등을 좀 크게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언급을 또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포스코 ICT인데, 네.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동반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이 종목들이 이제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제가 아침에 이 박스권 상단 혹은 이제 매물대 상단에 있다라고 얘기 좀 드려왔었는데, 네. 매물대 돌파에 대한 소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단기적으로 봤었던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큰 자리에 있다,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신호를 잠깐 드리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충분히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내용들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매매했던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또 들춰봐셔야 되는 종목군이다라는 것 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적으로 스마트 그리드가 먼저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 LG CNS 이 SI 그룹이거든요. 전반적인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구축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 회사가 그려놓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네.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 뭐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교육, 산업, 의료. 굉장히 포괄적이네요. 네, 이게 이제 인프라 디지털화 이거거든요. 이 예. 디지털 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대한 키워드가 같이 담겨져 있죠. 요 모든 키워드들이 지금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통합이 네.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 공유가 되고 정보 쉐어를 통해서 이 도시 자체를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만든다.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 통해서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네. 정보 수집에 대한 AI 기능이 또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이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LG CNS가 그리고 있는 스마트 시티라는 거 하나만으로 해도 이 안에 상당히 많은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기반으로 해서 이 스마트 시티 IT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린 뉴딜에 대한 포함까지 되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한국판 뉴딜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제 기업의 스마트 시티 로드맵을 통해서 오늘 나왔던 스마트 시티의 키워드가 사실은 한 가지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범위가 굉장히 광대역하다, 네. 범위가 좀 넓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에 대한 키워드들이 얼마나 또 다양한지를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 큰 카테고리에 불과하잖아요. 네. 크게 보면은 디지털 뉴딜 쪽에서 그리고 또 그린 뉴딜 쪽에서 통합적으로 대략 한 28개 정도를 추려서 보긴 하거든요. 세분화하니까 정말 네.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네.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보면은 디지털 뉴딜 쪽에서 30개, 그린 뉴딜 쪽에서 17개. 사실 시장에서 큰 카테고리보다는 더 세분화된 어떻게 보면은 이 키워드 하나하나에 네.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네.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나열을 해 놓아야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했을 때는 섹터의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오늘도 사실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들이 누리텔레콤 하나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오늘 스마트 시티에 대한 키워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크게 눈에 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카테고리, 종목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겠고요. 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 분류별로 좀 구성을 좀 나눠서 보겠는데 네. 디지털 뉴딜 쪽에서 뭔가 산업으로 좀 분류를 해본다라면은 첨단 제조 자동화부터 해서 하단에 있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섹터로 해서 그 분야별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품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게요. 한 가지 예로 해서 능동형 컴퓨터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성 인식부터 해서 네. 이 AI 기능, 뭐 상하인지 센서 이런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게요. 사실은 범위가 어떤 특정한 범위로 해서 이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들로 해서 수혜주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야별로 해서 또 수혜주, 또 이 안에서 품목별로 해서 수혜주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네.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압축이 되고 집중력이 있는 산업이라면은 분명히 이제 성장주로서 크게 부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죠. 이 디지털 뉴딜 쪽에서 또 포함된 내용인데 센서 측정에 대한 키워드도 있고 지식 서비스 업종 군태가 있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 네. 있군요. 근데 분류를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4차 산업에 필요한 내용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네, 이 부분들이 있겠고요. 사실 이 내용들 앞에서 있던 것들 지금 화면까지 해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안에서도 이제 언급을 많이 하는 키워드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린 뉴딜 쪽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예. 보시게 되면은 그린 뉴딜 쪽에서도 첨단 제조 자동화, 화학 신소재, 에너지 이와 같이 이제 섹터를 좀 나누고 분야별로 했을 때 이 그린 뉴딜에 필요한 산업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서는 여러 차례 좀 네. 언급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네. 뭐 태양 전지부터 해서 풍력, 뭐 그밖에 지열, 뭐 이와 같이 새롭게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고, 예. 그리고 품목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의 주제들을 다 정리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다음 화면도 보시게 되면은 그린 뉴딜이 또 포함되어 있는데, 뭐 스마트팜부터 해서 앞으로 이제 건강 의료 진단 그리고 또 전기전자 섹터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이게 역시나 그린 뉴딜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린 뉴딜 안에 디지털 뉴딜도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뉴딜이 됐을 때 인프라 구축에 그린 뉴딜이 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 오늘은 사실은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은 디지털 뉴딜이라서 디지털 뉴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린 뉴딜이라서 그린 뉴딜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 칼같이 융합에 자르는 게 아니라. 네, 융합에 대한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성격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 네.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네. 큰 경제 활동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뭐 도로, 교통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디지털화된 인프라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일단은 경제 활동 기반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키워드, 그린 뉴딜에 대한 키워드 이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실 경제 기반 활동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중복적으로 같이 융합이 되어지만은 예. 이와 같은 성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은 앞에서 있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재조합을 한 것인데 필요한 거겠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성격을 보도록 하겠는데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죠. 네. 조금 전에는 이제 경제 활동 기반화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속된 것인데 뭐 이와 같이 그린 뉴딜 또 이제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 그러니까 SOC 투자 이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내용들이 또 연속된 건데 네. 뭐 유치원, 학교, 도서관 이와 같은 서비스 안에서도 우리가 그때 이 인프라 디지털화 네. 내용에서 원격 지원 서비스와 함께 또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습용 AI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그때 나오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 공공 와이파이부터 해서 이와 같이 뭐 지식 플랫폼
그리고 학습 관련된 스마트 AI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예. 근데 동시에 이 뭐 그린 인프라가 같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 학교,図書館 이런 시설에 디지털 네. 뉴딜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네. 그린 뉴딜도 같이 한번 엮여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화된 것들로 해서 구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IT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와 같이 이제 그린 뉴딜 인프라도 같이 포함될 것이다. 음.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키워드들에 대한 재조합도 예. 이런 성격으로 다시 조합을 해보면은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함께 가는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카테고리로 했을 때 오늘은 디지털 뉴딜을 사고 내일은 그린 뉴딜을 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같이 봐야 된다는 거를 오늘 좀 이야기 핵심이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격별로 나눴을 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딱 잘라서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쪽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큰 카테고리로 이제 10대 과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일단 내용들을 위해 보도록 하죠. 디지털 뉴딜에 대한 성격이 있고요. 네. 그린 뉴딜에 대한 성격이 있는데 디지털 그린 융봉합 복합된 네. 이 대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는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집중도가 높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아마 정부 주도의 펀드라든지 정부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분명히 차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털, 그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같이 봐야 된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전체 섹터가 28개 과제라는 것, 뭐 어느 분류에서는 27개라고 제시도 하긴 하는데 네. 대체로 많은 기사글로 보시면은 28개 과제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 이 추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산이 네.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래서 자금력을 동반한 투자 지원금을 통해서 경기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충격을 있었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가 미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 카드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금력에 대한 크기를 보시게 되면 전체 160조 원에 대한 규모이고요. 아,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사실. 조라는 게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조 단위가 많이 나와서 익숙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이게 억 단위로 나눠봤을 때 진짜 수만 년 단위로 받아야지 이렇게 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죠. 그렇죠. 160조 원입니다. 음. 일단 이제 160조 원의 이제 추이가 사실 이제 올해 예산이 아니고 예.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앞에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야기를 꺼냈는데 네. 10년의 계획까지도 해서 160조 원이 측정이 된 겁니다. 일단 디지털 뉴딜 쪽, 그린 뉴딜 쪽에 있고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분류가 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총 사업비에 대한 규모가 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융봉합, 복합 이 과제에서 10대 과제를 좀 분류해서 본다면은 이 얼마만큼 이제 이제 그 예산이 집중되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우선은 이제 내용 카테고리들이 있죠. 뭐 융봉합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와 같은 이제 키워드들이 연출되었을 때 이제 예산이 크게 잡혀져 보인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융봉합이라든지 그린 뉴딜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야기 드렸던 10대 과제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예.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좀 대등하게 되어 있죠. 네. 네. 물론 이제 집중도가 높은 사업 쪽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되는데 이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 부양 정책의 색깔이 가장 커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양 정책이 사실 계획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이제 성장도 달라지고 있는데 네. 먼저 이야기 꺼내면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경기 부양 정책, 뉴딜화된 정책인데 보통 이제 이 기업들의 이제 이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를 보면은 이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들이 좀 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모빌리티 산업도 있고 또 전기차, 수소차가 지원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사실 유틸리티 관련된 산업이 실적 번향이 하반기 때 눈에 띄게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투자에 대한 집중도가 이쪽에 먼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아마 한국판 뉴딜에서도 비슷할 것이다. 왜냐면은 에너지 효율을 먼저 확보를 하면서 네. 이제 이 주변 이 산업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키워드들에 대한 자금력에 대한 집합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앞에서 이제 LG CNS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 현대건설의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 뭐 스마트 시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현대건설에서 미래산업, 뭐 스마트 도시 개발에 대한 추진 이야기들인데요. 네.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어떤 교육, 교통, 의료가 같은 인프라된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 제공하는 LG CNS의 그림과 이제 좀 다른 결의 모습이 있죠. 네. 그린, 친환경, 스마트 합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도시 구축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대한 이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이제 플랫폼 이거는 이제 CNS 역할이겠죠. 뭐 LG CNS, SK CNC, 삼성 SDI, SDS 예.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역할일 거고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 네. 뭐 나노융화, 뭐 스마트팜 이런 네. 색깔을 같이 가질 것 같고요. 뭐 관광에 대한 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이제 도시에 대한 관광 성격이 아니라 네. 이런 이제 이 스마트함을 통해서 이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에 대한 활성화를 이룬다는 뜻일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제 현대건설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 모습이다. 뭐 한 가지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스마트 시티라고 해도 키워드들이 중심 키워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드맵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을 때와 지금에 들었을 때의 결은 달려 보여도 결국에는 그린 뉴딜하고 네. 디지털 뉴딜이 융봉합, 복합, 합쳐졌다. 네. 예,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볼 것인데요. 네.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발표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신산업 구조를 통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가장 시장에서 큰 뉴스로 부각이 되고 이제 분류되고 있는 게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발표 언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포인트잖아요. 네. 그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경기 부양 정책이다라는 거를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이 한데 융복합되어 있다는 사실 여기 방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 추진되는 이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다시 또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고 새로 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이 낫다, 그린 뉴딜이 좋다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만 택하는 것이 아니군요. 같이 간다라는 거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고요. 네. 우선은 이 내용들은 꼭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네. 것을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계획안인데 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DNA 생태계 강화 그리고 교육 인프라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 키워드로 해서 디지털 뉴딜 발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내용들에 따라서 이와 같이 예산이 치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주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이 정보화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이 인프라 정보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기고 있는데 예.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중국의 양신일중이라는 이제 계획안인데 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정보망 구축, 음. 에너지망 구축, 교통망 구축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정책 색깔이 이제 정책 발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뭐 핵심 분야라든지 앞에 있는 성격 분야라든지 세부 산업이라든지 네. 이게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뭐 정보, 네. 에너지, 교통 이 굵직한 주요 키워드들이 거의 뭐 겹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거는 뭐 마냥 미래를 위한 그냥 꿈만 쫓는 보기 좋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는 네.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또 인프라 구축에 위한 이와 같은 산업이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한 말로 정리해 보면은 예. 4차 산업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워낙에 많아서 그런지 목이 좀 막히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사실은 했던 이야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힘 빼고 합니다. 자, 중국 이야기도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중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색깔을 하거든요. 예. 구인프라, 신인프라라고 색깔을 나뉘어서 합니다. 네. 구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이제는 신흥국 위치, 앞으로 이제 선진국 위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네. 그러면 개발도상국 위치에서는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면은 개발의 목적, 토목 산업에 위치한 산업을 구인프라라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제 선진화하기 위한 신인프라 투자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처럼 정보망, 교통망,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신인프라라는 명명으로 해서 내놓고 있는 이 정책이 정부 인프라, 예. 또 융합 인프라, 또 이제 혁신 인프라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 디지털 뉴딜과 상당히 유사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티 키워드와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나오는 키워드가 뭐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이런 스마트라는 네. 단어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네트워크, 뭐 5G, 사물 인터넷 워낙에 또 이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기 좋게 껍질만 이렇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네. 앞으로 분명히 미래에 도달해야 되는 산업, 네. 4차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은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보기 좋게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또 이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이 네. 진행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국가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실행 의지를 갖고 내놓은 그런 정책이다 그렇죠.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비교 대상을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서 내놓을 것인데 예.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같이 한다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예. 다음 자료는 네. 디지털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키워드들인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미국에서도 진행하는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네, 일단 정보에 시원하게 기침 한번 하시죠. 네. 지금 목이 약간 막히신 것 같은데요. 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딜이라고 했을 때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도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워낙에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도 이 유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네, 일단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미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연상은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네. 정보에 대한 제공,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한다는 뜻인데 예. 제가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보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인데 요건 미국 이야기군요. 예, 미국에서 현재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지금 그 후반부에 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한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 특징은 결국에는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이루어지는 소비 마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 미국 경제 내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시장 성장성입니다. 규모 얘기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2019년도, 21년도 지금 확연하게 크게 큰 기로 올라갔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에 이와 같이 이제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였던 것인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꺼냈다. 네. 그리고 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딜 정책이라는 거는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띄고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이번만큼 이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침투율이 높은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디지털 뉴딜에 대한 색깔이거든요. 네. 디지털 뉴딜에 대한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에 새로운 대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정보 인프라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어차피 일어나는 산업이지만 네. 이와 같이 코로나라는 특정의 경기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대체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시장을 무시하지 않고 투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얘기고요. 디지털 뉴딜에 대한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은 다른 내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 그린 뉴딜 결의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충격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체 신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네. 이제 경제 부양, 경제 창출, 일자리 창출 하겠다는 것인데 예. 사실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상황이 좋았을 때 투자를 해요. 네. 왜냐하면 현재 내가 먹고 사는데도 힘든데 언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느냐.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보다 더 큰 침체기로 빠졌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다. 어. 그런데 새로운 산업이란 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쓸 사회가 아니라 네. 어차피 도래할 4차 산업을 앞당겨야 된다. 예. 민간에 대한 투자보다 정부 주도의 투자로 해서 앞당기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키워드가 쉽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이 결합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적 활동이 불안해지니까 세계 경제 또 자국 경제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예. 그러면 자동화된 혹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조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활동을 뭔가 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린 산업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허무맹랑한 혹은 이제 껍데기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예. 실제로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산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미국 이야기 뭐 아까 중국 이야기도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뉴딜이라는 게 뭐 하면 더 좋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맞아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생각이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건넸지만은 이제 유럽에서도 기후 협약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죠. 유럽 지금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걱정이 큰데 네. 생뚱맞게 갑자기 수소 네트워크, 풍력 에너지 투자 맞아요. 이런 이제 기후 협약에 대한 내용들, 탄소 배출권 얘기들 사실 물론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창출 때문에 이와 같이 자연에 대한 경고다라고 인식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이와 같은 그린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예. 경기 침체를 띄우기 위한 부양 정책으로 카드가 쓰여져 있다. 이거는 전체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뭐 유럽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 여유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던 거군요. 네.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이제 그린 산업 쪽에서 네. 중국의 투자 부분이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 신규 설비에 대한 이제 크기 보는 것인데요. 네. 사실 이제 과거에 투자가 상당히 컸었고 최근에 와서 이 경기 리스크가 좀 지난해 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의 이 정권이 이제 1기, 2기로 나뉘었을 때 초기에 이제 이 투자를 이제 정권 초기 때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네. 2기 정부 때도 이제 투자를 좀 다시 새롭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 1기, 2기 후반기에는 사실은 다시 투자를 회수한다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데 올해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지난 연도에 대한 기준치를만큼 올라왔다는 거고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만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는 이게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인데요. 네. 왼쪽의 도표와 오른쪽 도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네.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 펀드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시게 됐을 때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왼쪽에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현황이고 네. 오른쪽은 이 에너지 투자 펀드에 대한 규모입니다. 이거는 정말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일단은 파리 기후 협약 이후부터 해서 이 탄소 배출권 문제를 만들고 네. 그다음부터는 에너지 펀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제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그린 산업에 대한 색깔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그린 산업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결국에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같이 보는 것이다라는 정리를 해드리겠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금에 대한 집행이 어느 산업부터 진행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금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이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을 때 뉴딜 지수도 이제 증권 시장, 예. 금융 시장에서 뉴딜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뉴딜 지수를 구성하는데 포함된 기업이 40개, 40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HTS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목별로 했을 때 이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아실 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네. 충분히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딜 지수에 들어있는 40개의 기업들은 우리가 꼭 산업에 대한 동향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업을 잘 알아놓으셔야죠. 그리고 이 안에 뉴딜 지수라는 거는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꼭 필요한 기업의 존재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기업에 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나쁜 기업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 뭐 이제 그 디지털 뉴딜, 네. 뉴딜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이다. 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뭐 지금 시장에 중심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들 많습니다. 네. 2000년지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까지 해서 저희도 뭐 많이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종목을 제가 이제 디지털 뉴딜에 관련된 종목들을 나열하자니 네. 정말 많은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전에 봤을 네. 때 그 소 카테고리만 해도 거의 30가지 가까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키워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들 분류는 차후에 네. 핵심적인 종목들로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그것만 해도 1시간은 그냥 네. 딱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된 예. 종목들을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이 화면도 상당히 많죠. 뭐 LG화학과 현대차, 삼성 SDI를 비롯해서 네. 친환경에 대한 색깔을 가질 수 있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색깔이잖아요. 네. 친환경 모빌리티에 관련된 종목이 있고요. 뭐 이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친환경 모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 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스마트 그린 뭐 산단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화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뭐 전기차, 수소차 카테고리도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터 해서 뭐 그린 에너지 해서 풍력, 태양광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이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한국형 뉴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요. 이걸 완전히 별개로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융합, 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광무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 주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학개론 끝날 시간 다 되어 가는데 장 종료까지도 몇 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고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